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생활 법률. 오늘은 방송이 쏟아져 들어와서 거절하기 바쁜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출연하면서 그렇게 사방에서 방송 출연 섭외가 쏟아지고 있다니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아, 너무나 이게 허위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화면 한번 들여다보시죠. 네. 방금 전에 스페셜 매칭 조건으로 계약한 사람이에요. 취소하고 환불해달라니까요. 이거 왠지 미혼인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위약금 뺀 나머지 부분을 해약 처리 후 송금해드릴게요. 아니, 계약한 지 지금 3시간밖에 안 됐는데 위약금을 내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 이런 사건이군요. 아니, 진짜 결혼 중개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야말로, 사기꾼 비슷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피해자가. 네. 아니, 왜 위약금이란 걸 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결혼 정보 업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혼인에 대한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연애라도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만나야겠다라는 좀 생각 때문에 예. 이제 섣부르게 좀 계약을 하는데요. 그런 적이 있으신가 보죠? 아니, 저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섣부르게 계약을 하는데 실제 이제 입금을 하고 나서 보면 계약 예.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예. 좀 후회를 하고 나서 좀 환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이 위약금 부분인데요. 예. 위약금 부분이 상당히 커서 과연 이런 위약금을 내가 내야 되느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된 분도 네. 그냥 계속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음에도 없는데. 이 원칙은 예. 그 상호간에 계약된 그 계약서에 따르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계약서에 위약금 내역이 있으면 그 위약금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고요. 예. 만약 그 계약서에 위약금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라서 이 처리를 하는 기준에 따라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그 해결 기준에 따르면 그 계약금 총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억울해요. 서비스가 개시가 되기 전이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위약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마음대로 그냥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위약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위약금으로서 아마 20%를 좀 책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 1회 이상 소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계약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금원 중에서 이제 몇 회씩 만나기로 했냐. 예컨대 뭐 3회를 만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3분의 1씩 차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두면 뭐 계산하기가 좀 쉽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금원과 관련해서는 좀 분쟁은 덜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만남 횟수에 따라서 이제 환급 기준 정해진다고 했는데, 근데 요즘에 좀 뭐랄까, 좀 애매해진 게 메신저를 통해서 사전에 막 이렇게 의견들을 교환하잖아요. 네. 또 사진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서로가 메신저로 거의 뭐 마음을 다 타져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만남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개해준 업체에서는 예. 소개해준 거, 그러니까 연락처를 줘가지고 소개해준 걸로 1회가 차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받은 입장에서는 아니 연락만 하다가 상대방이 안 만난다 그래가지고 만나지를 않았는데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차감을 하냐라고 이렇게 좀 분쟁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만남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국어사전, 이 문헌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만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SNS상이나 전화로 연락만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페이스 투 페이스. 맞습니다. 그렇죠. 얼굴을 맞대고 있는.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단순하게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서로 간에 연락 주고 받은 것만으로는 일회 차감이 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영상통화는 어떻게 되나요? 영상통화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3D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거의 뭐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상통화를.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만남 횟수 채우기에 급급한 업체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원래 계약했을 때 당시에는 우리 정말 괜찮은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대기업에 다니는 분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나이는 몇 살 아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집안 조건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 주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안 그런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업체 측에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자기가 이런 어떤 업체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상대방을 만나겠다라는 좀 의사가 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른 어떤 그런 조건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지를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 그 처음에 했던 그 총 계약금의 20%를 또 위약금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된 계속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근데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레벨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랬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예. 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만 만나보시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예. 또 이렇게 설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에 이제 휘둘리지 마시고 적당한 기회를 봐서 정확하게 계약을 해지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레벨이 사실 우리 분류상으로 B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A급을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허위로 계약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허위로 계약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걸 보더라도 이러한 레벨을 맞춰가지고 상대방 배우자를 정해준다라거나 아니면 소개해준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계약상에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성원 사례금 1,500만 원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와줘야죠. 오늘까지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사례금이요? 사전에 그런 말 없었잖아요. 단돈 1원도 못 주니 그런 줄 아세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성원 사례금 요구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 성원 사례금이 적은 데는 뭐 500만 원에서 많은 데는 2천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고요. 예. 또 어떤 곳은 심지어 그 여자 측에서 아니면 또 남자 측 같은 경우에 남자 측이 지불해오는 금액의 10%, 또 여자 측을 뭐 혼수를 해오는 금액의 10% 이렇게 해가지고 성원사례금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원사례금과 관련돼서 분쟁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계약 때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경우들이 있나요? 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계약서에는 성원사례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성원사례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설계사가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분쟁이 돼가지고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을 작성한 사람 측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상담원이 내라고 한 판례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청구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개업체만 믿고 사귀었어요.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 난리가 날 판례였는데요.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고 돈도 많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돈도 없고 그다음에 12살 나이도 속였고 그다음에 학력도 사귀고 그다음에 뭐 성격이라도 좋은 모르는데 성격도 파탄자고 뭐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업체 측을 상대로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다음 위자료와 관련된 두 가지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자체를 이 결혼정보 업체에 물을 수는 없다. 이 정보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이 혼인에 대한 것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결혼정보 업체가 이 배우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보, 학력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결혼정보 업체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고 결혼정보 업체를 고르는 건데 그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300만 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애초에 속이려고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또 업체를 속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체 측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좀 중개료를 받는 거죠. 그럼요. 얼마나 비싼데요, 중개료가. 자, 이 결혼 중개 업체를 이용하다가 손해보는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일들로 피해를 보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게 불만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많네요. 가장 많은 게 가입비 환급 거부 지연입니다. 저희 동생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 몰래 저희 부모님과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동생이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싼 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환불을 해라 해가지고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변호사라고 해도 환불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가입비 환급과 거부 지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다한 위약금 청구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업체 측에서 잘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원관리 소홀과 그 다음에 허위 정보 제공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원관리 소홀도 심각한 문제예요. 계약금 받을 때는 뭐 굉장히 잘일 것처럼 덥석 받아놓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냥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빨리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계약서 작성할 때의 약정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건데요. 예. 계약서 내용 중에서 정말 몇 회를 소개를 시켜주는지 좀 내용이 중요하고요. 요즘에 이제 결혼정보 업체를 보게 되면 마이너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사될 때까지 성혼식까지 소개해준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그런 업체가 많지가 거, 믿지 않습니다.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약정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 말고 특약사항, 특별히 뭔가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조금 날인을 꼼꼼히. 조금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예. 이 약정 내용을 보게 되면 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잘 쓰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이런 업체를 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고맙습니다.